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구는 기억을 가장 강한 무기로 보았습니다. 역사를 잊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기억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위해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교육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미래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김구는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직면하자고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이 한 문장은 김구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에게 독립은 목표가 아니라 존재 이유였습니다. 편안한 삶도, 개인의 행복도 이 문장 앞에서는 모두 뒤로 밀렸습니다. 김구는 독립을 말할 때 단 한 번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체제도 외교도 아닌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그는 독립 없는 번영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위험했고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김구가 말한 아름다움은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약자를 짓밟지 않고 강자를 숭배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독립 이후의 대한민국을 이미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존경받는 나라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립운동은 복수가 아닌 미래를 향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강한 나라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김구는 힘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총과 감옥, 고문과 망명의 현실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함보다 아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힘으로 유지되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문화와 도덕으로 존중받는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총보다 가치가 오래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패배자의 위로가 아니라 지도자의 통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 김구는 문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력이라 말했습니다. 총은 적을 만들지만 문화는 친구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문화는 예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 이후 가장 먼저 교육과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얼굴은 문화에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힘의 방향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계와 만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에게 이 말은 소원이자 경고였습니다. 문화 없는 국가는 결국 힘의 노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무력보다 정신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 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육 없는 독립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숙제를 남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화를 쌓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힘으로 남을 압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구는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를 원했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리지만 오래갑니다. 그는 국가도 사람처럼 기억된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은 공포를 남기고 사랑은 신뢰를 남깁니다. 이 문장은 외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독립은 결코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김구는 국제 정치의 냉혹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부탁이 아니라 쟁취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선물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 문장은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김구는 이 진실을 국민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늘 무거웠습니다. 기다리는 독립은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위험합니다. 김구는 기다림이 곧 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동 없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자유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 김구는 자유를 권리가 아닌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입니다. 그는 형식적 독립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국기만 바뀐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유, 싸우지 않는 자유는 쉽게 빼앗깁니다.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찌릅니다. 자유는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김구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나라를 가질 자격이 없다. 김구에게 애국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국가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국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 김구는 국가의 존재를 모든 가치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계급도, 재산도, 안전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이 문장을 체득했습니다. 부자는 수탈당했고 가난한 자는 더 깊이 짓밟혔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의 노력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 말은 추상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삶의 최소 조건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곧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김구는 독립운동을 군사행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얻은 독립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보다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은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장은 운동의 목적을 다시 정의합니다. 결국 나라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실패는 비겁한 성공보다 낫다. 김구는 승리보다 정당성을 중시했습니다. 결과만 남고 과정이 사라진 역사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끄러운 성공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문장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김구에게 역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기준이 됩니다. 목숨을 구걸하여 사느니 떳떳이 죽는 것이 낫다. 이 문장은 김구의 극단적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는 생존보다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굴욕 속의 삶은 삶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구는 인간의 마지막 가치는 존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시대의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겁쟁이는 애국자가 될 수 없다. 김구는 애국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위험 앞에서 침묵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용기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애국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 외칠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불편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김구는 죽음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의미 없는 생존보다 의미 있는 희생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헛되이 사는 삶을 더 경계했습니다. 이 문장은 독립운동의 비극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는 실패할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김구의 선택은 늘 명확했습니다. 성공과 굴복 사이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패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굴복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수차례의 체포와 망명 속에서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개인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굴복은 민족의 상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 김구는 가장 어려운 싸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두려움과 타협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나약함이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이 문장은 수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독립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신력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의 자기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에 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김구는 평화를 맹목적으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위에 세워진 평화는 폭력의 다른 얼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을 경계했습니다. 진실을 덮은 평화는 언젠가 더 큰 갈등을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은 국제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힘의 균형이 아닌 정의의 균형을 말합니다. 김구의 평화론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자의 것이다. 김구는 단기적인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성을 가장 큰 힘으로 보았습니다. 강대국도 버티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가장 큰 패배로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약자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라는 믿음. 김구는 이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증명했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늙는다. 김구는 청년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미래로 보았습니다. 청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젊은 생명이 가진 가능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투쟁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시선입니다. 미래를 소모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 없는 독립은 또 다른 예속이다. 김구는 해방 이후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무제한 독립은 쉽게 조종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와 교사를 강조했습니다. 총보다 교과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안목을 말합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김구는 독립 이후를 준비한 몇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욱 빛납니다.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다. 김구는 권력을 특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가장 무거운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잘 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명령보다 모범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은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권한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김구는 스스로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이미 실패한 지도자다. 김구는 비판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더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조직은 썩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구는 권위보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이 태도가 그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분열된 민족은 독립할 수 없다. 김구는 내부 분열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싸움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합을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이념보다 민족을 먼저 보았습니다.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연대를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분열의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습니다. 김구는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김구에게 통일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앞에 남겨진 의무였습니다. 그는 분단을 임시 상태로 보았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입니다. 통일은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구는 끝까지 이 입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 말은 남았습니다. 강대국의 선의에 운명을 맡기는 민족은 오래가지 못한다. 김구는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의존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주성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문장은 외교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힘과 준비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김구의 현실주의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매우 날카로운 말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김구는 자유의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감옥과 망명, 죽음이 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권리만 요구하는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김구는 자유를 지키는 비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진실합니다. 나는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이 문장은 김구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는 늘 미래의 평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편안함보다 내일의 질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앞에 설 때 무엇이 남는지를 묻습니다. 김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곧 나라다. 김구는 국가를 추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인격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은 공동체의 본질을 말합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구의 국가관이 집약된 말입니다. 지금도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정신의 독립이다. 김구는 형식적 해방을 경계했습니다. 생각이 지배당하면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대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신적 종속은 가장 늦게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문화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김구는 자존을 독립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의 시작이다. 김구는 도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끄러움을 잃은 사회를 경계했습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양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김구는 이 기준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장은 유효합니다. 권리는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김구는 권리만 앞세우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김구는 국민을 성숙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사회에도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성숙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민족을 팔 수는 없다. 김구는 타협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안락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장은 선택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선. 김구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존엄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김구는 정치를 권력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지키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희생시키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정치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선언입니다. 김구는 이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관은 단순하지만 강했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기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김구는 천재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생존 전략입니다.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는 버티는 것이 곧 저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일의 평가보다 오늘의 양심을 택했다. 김구는 당장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미래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도덕적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내면의 기준을 택하는 것. 김구는 그 길이 가장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지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침묵한 자보다 저항한 자를 기억한다. 김구는 기록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립은 안전할 수 있지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은 선택의 결과를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김구는 위험한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의 삶은 조국에 바친 한 편의 기록이다. 김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국의 일부로 두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김구는 그렇게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